김어준 씨 얘기를 해봅시다. 정청래 대표가 이거 댓글 관련해서 그 김관영 지사를 날린 걸 두고 여의도 그 돌았을 때 다들 사람들이 그렇게 음모론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더라. 저는 반대합니다. 근데 이제 이원택 후보가 어쨌거나 정청래 대표를 당 대표 될 때 밀었었으니까 뭔가 그거와 연관지어서 해석하려는 아주 나쁜 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장경태 의원 사건 터졌을 때 바로 처리했어야죠. 그럴 때 이제 윤리감찰단 이제 한다고 해놓고는 윤리감찰단 아무도 안 하는 거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저희가 그때 시간 끌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시간만 끌다가 탈당한 거 아니에요. 통치돼가지고. 그러니까 누구하고는 함께 비를 맞아주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누구는 왜 이렇게 빛의 속도로 이렇게 잘 하냐 처리를 하냐 이런 의구심을 당원들이 가질 수도 있겠죠. 아 이제 빨리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지 그게 지금.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잣대가 다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 동의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엠바고 깬 하이라이트. 얘기. 오늘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오프 깬 얘기. 이거 저기 한 몇 달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다시 또 시간이 타임머신이 돌아서 다시 또 오늘 또 하나하나 조곤조곤 얘기를 해봐야 돼요. 정명 기자가 그때 다른 방송 나가가지고 이제 권력이 제일 센 곳을 취재해야 되는데 제일 센 곳이 김어준의 뉴스가 두 번째로 센 것이 김어준의 검토는 힘들다 뉴스 공장이다. 그래갖고 거기를 취재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를 취재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어준 씨 겸공 방송에서 이번에는 청와대 오프 더 레코드, 그러니까 완전히 보도 금지를 전제를 하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한 얘기를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해버린 거예요. 어떤 내용이죠? 그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 내용을 말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말하면 안 돼요. 내용을 말하면 안 돼. 얘기하면 안 되고 네. 내용을 말하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사태인지 그 설명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최근 이제 현안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 이제 관계자들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비보도를 전제로 이제 간담회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간담회 자체도 비보도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무슨 내용을 했는지 누가 왔는지 이런 것들도 형식도 다 비보도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일 날 어제였죠? 어제 맞죠? 네, 어제예요. 어제 이제 김어준 씨가 그 얘기를 하면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나왔을 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보도가 와장창 깨지게 된 거죠. 네, 청와대 관계자들 직책까지 다 그리고 내용까지 다 얘기를 해버렸는데 근데 이게 굳이 안 해도 되는 질문이어서 본인이 질문을 하면서 청와대 브리핑을 보니까 이렇게 했던데라고 질문했는데 굳이 그 얘기를 안 해도 됐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언급하지 않아도 될 내용인데 굳이 언급을 했다. 아는 척을 하고 싶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뭔가 그런 이제 청와대에 겸공이 출입을 하니까 어떤 거기도 이제 정보 보고라든가 내용을 보다 볼 테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약간 고향이 됐거나 아니면 좀 잘난 척을 하고 싶었거나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의도가 있었던 행위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내가 이거 고의적으로 이걸 깨야겠다 이 마음을 먹고 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것도 이따 짚어볼 때지만 큰 잘못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게 그래서 일단 방송을 탔잖아요. 유튜브로. 네, 그 타는 순간 청와대에서 그걸 들은 기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바로 알잖아요. 그들은 이거 비보도인데, 그렇지. 라고 하니까 그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왔고 청와대한테도 이게 얘기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청와대도 인지를 했고 겸공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삭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스크립트도 그 부분을 날리고. 그러면 그래도 경공이 한 30만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30만 명이 들으면 엠바고를 깨도 세게 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와대에서 엠바고를 걸거나 그러니까 엠바고는 특정 시점까지 보도를 유예해 주세요라는 거고 오픈은 아예 이건 비보도 보도하지 말아 달라 보도 금지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런 내용으로 간담회를 해. 그럼 내용 안에다 보고를 할 때 이거 언제까지 엠바고 혹은 이건 완전히 오프. 이거 왕별표 막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러면 소속 부장도 이제 관련 부서가 다른 부서에서 깨면 안 되니까 다 공유를 하고 그리고 당연히 국장도 다시 한번 공유를 하고 절대 깨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런 종류의 것들은 이제 그 회사의 지휘 라인만 공유가 하는 경우.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취재한 거 그런 비보도 전제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저도 그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공유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안 보여주거든. 내용에 따라서는 관련 부서만 네. 부서장만 알기도 그쵸. 하고. 저도 몰라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청와대 출입을 해봤으니까 여기서 저만 해봤나요? 저도 해봤어요. 저 4일 정도 해봤어요. 아, 파견? 4일 언제 했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헌재에서 이제 탄핵 그 기다릴 때 그때 딱 탄핵 선고되기 전 그 탄핵을 언제 선고한다라고 그때는 하고 그냥 자리 채우러 갔네. 탄핵을 언제 선고한다고 하고 그 전에 이제 4일 정도를 제가 있었죠. 아무도 없는 청와대. 이제 가면은 처음에 이제 가면 이제 온브리핑이라 그래가지고 대변이 나와갖고 얘기를 하고 기자들이랑 질문 답변하는 게 있어요. 공식 브리핑. 그 다음에 백브리핑이라고 모여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딥백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쓰면 안 돼요, 그냥. 특히나 워딩이라는 게 이렇게 더블 커트로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못 나가면 되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녹여 쓰라고 해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게 설명해 주는 거고 그 청와대의 언어 자체는 되게 정제돼 있어야 되는데 정제된 말만 하면 기자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건 녹여 써라 그러면 이제 그 쿼트가 아니라 뭐 이런 분위기다 뭐 요런 식으로 녹여 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라는 게 그만큼 되게 민감한 출입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도 금지를 하는 것도 이것도 지금 대통령도 말했잖아요. 전시 상황이다. 지금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비상시국에서 이 현안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보도 금지를 걸고 얘기를 해준 이유는 하지만 이런 상황이니까 당신들 이제 언론사의 논조나 보도 방향 기사 쓸 때 참고를 해라.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민이 뭐 예를 들어서 그죠. 해외에서 납치됐을 때 구출 상황 이거는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해주는데 보도 금지를 걸어요. 그게 만약에 기사가 나가갖고 해주면은 그 납치한 쪽에서 협상에 우위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협상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각 부처에서도 그런 뭐 오프나 엠바고는 꼭 지켜야 되지만 특히 안보 상황이나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청와대 같은 곳에서는 이 엠바고랑 오프는 정말 이거 근데 동의하지 않으면 만약에 청와대에서 그렇게 오프 요청을 했는데 기자단 논의를 하면 돼요. 나는 동의하지 않아. 그건 보도해야 돼. 국익을 위해서 보도하는 게 맞아. 국민들에게 알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난 그거 안 들으면 되고 안 아니면 들어가고 기자단 논의를 해서 받을지 해서, 말지 해야지. 별도 취재를 해서 맞죠. 조지면 돼. 맞죠. 팩트로 내가 취재해서. 맞아요. 그거는 가능한데 이번 건은 비보도를 전제로 해가지고 다 동의한 상태에서 들었단 말이죠. 그럼 이건 청와대와의 약속도 있지만 사실 같이 한 기자들과의 또 약속이기도 하죠. 근데 그거를 깨버렸으니까 이게 질적 저하다 이거는. 이게 그쵸 질적으로 굉장히 저하된 거고 실제로 이게 신뢰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그 어쨌든 간에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발신이 되는데 그 메시지가 약간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한테 그런 식의 뒷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되면은 언론 보도 자체가 전부 다 약간 신뢰성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거 되게 위험한 문제예요. 이거는 뭐 저널리즘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이게 취재원과의 또 약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자단이 그걸 동의해서 받아서 비보도를 약속을 하고 전제로 브리핑을 들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이드를 안 주면은 지 마음대로 쓰는데 그 가이드를 오프를 깨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되게 큰 혼란이 오는 거고 이걸 지켜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느 언론이 어느 나라든 어느 언론에서든 지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대통령 순방, 대통령 동선의자 이 보안 가장 큰 보안 등급이 걸린 엠바고인데 그걸 지금 깬 게 2월 10일? 2달도 안 됐어요. 그리고 징계를 아마 3월 중순에 박형광 기자, 겸공 출입 기자죠. 2주 출입 정지 받고 그거 풀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오프를 깬 것은 지난번에 엠바고를 깼을 때 이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인데 예를 들면 오늘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러 국회 왔잖아요. 저희 문자한테 기자들한테 문자 어떻게 오는지 한번 띄워주시면 띄워주세요. 네, 이제 대통령실이 보시면은 저렇게 사전에
이제 그 대통령 일정은 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호 엠버거가 걸려 있기 때문에 사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기자들도 추첨을 저렇게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갖고 추첨을 통해갖고 하고요. 그 옆에 보면은 대통령이 도착했다. 즉시 이때부터 보도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 밑에 환담장에 입장했다. 즉시 보도 가능하다. 네. 그리고 퇴장했다. 그다음에 풀기사 최종본 게재 후 싱크 있는 영상 보도가 나. 이렇게 국회에서 직접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네. 거거든요. 대통령의 동선이기도 하고 또 시정연설은 원고를 사전에 배포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실제 연설할 때는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고대로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보도를 해달라는 청와대는 요청을 하는 거고 기자들도 당연히 현장 취재하니까 그걸 확인을 하고 기사를 내보내는 거죠. 근데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죠. 이거는 뭐라고 말해야지. 근데 학교 가서 학교에 교과서를 안 들고 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야 돼. 교과서 없이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지난번에 엠바고 깼을 때 성찰이 없었던 거죠. 그 저번에 할 때 뭐 프로의 세계라 그랬나? 그때 뭐라 했지? 그때 프로는 프로는 원래 그래요라고 했나? 근데 그런 거를 아는 게 프로와 아마의 차이인데 그치. 여전히 아마추어인 것 같은 느낌. 아마추어지 뭐.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동접자는 많고 조회수는 많지만 이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추어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언론에 대해서 엄청 막 잘 아는 것처럼 막 떠들지만은 언론의 ABC도 모르고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권 때 해봤을 거 아니야. 그때는 출입 기자 없었잖아. 그런가? 다이렉트로 대통령과 통화했나 보지. 그러면서 스스로 언론사라고 하고 청와대 출입을 하는 것이 참 말이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손석희 앵커가 JTBC에 있을 때 총괄 사장이었잖아요. 사장하면서 뉴스룸 앵커 메인 뉴스 진행을 한 거잖아요. 물론 사주는 아니지만, 근데 김어준 씨는 지금 사주잖아. 그리고 자기가 메인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손석희 앵커가 청와대 오프를 깨고 뉴스 진행을 하면서 얘기를 해버렸어. 근데 불과 2달도 안 돼서 그 전에는 엠바고를 깼던 적이 있었던 거야.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너는 손석희 앵커가 뭐 징계하기도 전에 너무 부끄러워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럴 만한 사안이기도 하고. 근데 김어준 씨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과했나요? 오늘 사과는 했나요? 오늘 사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싱가포르 엠바고 깼을 때, 순방 엠바고 깼을 때 그때 사과를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시 찾아봤더니 그 홍사훈 기자가 그 얘기를 좀 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엠바고 깬 거에 대해서 웃지 말고 얘기를 하라라고 얘기하니까 뭐 이제 제가 잘못했다라고는 얘기했는데 뭔가 애티튜드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판을 깔아주니까 하는 거지 원래 시작하려면은 김어준의 생각으로 시작하거든요. 겸공이. 네. 그거 하기 전에 정정할 게 있어서 아니면 뭐 보충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며칠 방송에 제가 이렇게 언급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비보도 자체 보도에 대해서는 뭔가 언급이 있었어야죠. 오늘.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전공이 내용을 동접자가 얘기할 수 30만이 넘고 영향력이 그렇게 크고 본인 스스로도 언론사라는 정체성을 얘기를 한다면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죠. KTV 논란, 총리 가짜 뉴스, 그 공소 취소 거래설 가짜 뉴스, 이걸 다 사과도 안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걸 또 한다. 이러면 사실 엄청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아마 뭐가 문제인지를 모를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했는데 그게 무슨 그래서 좀 약간 좀 실망했어요. 그래도 김어준 씨가 방송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낙검수부터 하면은 저보다는 오래 했잖아요. 그건 선배야? 이게 나보다 오래 했잖아. 근데 그럼 어느 정도 학습된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전혀 없는 것들이 드러나니까 도대체 그동안 방송을 어떻게 한 거야? 나도 여기서 발언을 할 때 사실관계 파악하고 이게 발언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고 여기 와서 발언을 하잖아. 근데 20년 동안 방송을 해온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방송을 해왔길래 저런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조차 놓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약간 이제 본인의 가진 그 권력에 도취돼서 약간 그런 것들 의도적으로 더 무시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 TBS 뉴스공장 때는 이런 정도의 일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물론 그 직접적으로 그 TBS 기자들한테 본인이 보고를 받지를 않았었겠지.
네, 안 낫겠죠. 안 받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받으면 근데 그거 그리고- 받아보면은 신기하거든요. 어. 이제 기자들이 올리는 정보. 그냥 이번에 받아보기 시작했겠네. 이제 받아 이제 거 가서 네. 이제 그 뭐 점심에서 뭐 이런 얘기 했다더라 이런 거 받아보고 뭐 이러니까 좀 약간 고무된 것 같아.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다이렉트로 통화가 되면 뭐 그런 거 야 뭘 하냐 걔네들이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정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게 느껴져서 그랬을까? 아니 박형광 그럴 기자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나는 지금 통로가 그치, 없는데 그치. 창구가 없는데 그렇지. 이렇게 그 출입 기자가 막 가져와 보고해. 어. 그러니까 오 이랬단 말이지. 아니 근데 보고를 뭔가- 할 때 기자 그 위에다가 분명히 당구장 지난번에도 표시해서 근데 체크하란 그거를 말이야. 나는 이만큼 알고 나는 청와대 브리핑도 보고 있고 이런 종류의 그 인상을 자기 저 구독자들한테 이렇게 쏴주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청와대 이렇게 잘 알고 있어, 뭐 이런 것들. 질문 그래서- 보면 그런 게 느껴지죠. 그래서 오히려 청와대랑 진짜 소통된 게 없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이번에. 왜냐하면 있다면은 그런 얘기 안 그치, 하지. 그런 정식 보고 라인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사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아는 거라서 그렇죠. 사실 큰 의미 부여를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비보도든 뭐 엠바고든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 기술적으로 조율만 하면 되는 나만 거고 아는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만 아는 게 중요한 거라서 나만 아는 게 있다면 사실 그래 열심히 해 이렇게 하지만 다 알아 이런 건데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거야? 이거였어? 아. 이렇게 하는 뭔가 느낌이 아니었을까. 뭐 사실은 이제 뭐 기자가 올리는 뭐 정보 보고 받아보면은 좀 뭐 생경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국정원 보고에 그렇게 도취된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대통령이 되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김어준 씨도 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드는 사건이다. 근데 박형광 기자가 어쨌든 청와대 출입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출입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도 행위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 그 유튜브 활동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친구도 그때- 안 됐어요. 뭐 이렇게 네이버에 뭐 기사가 올라오거나 이런 거 같지는 않은데요. 아니 그러면 출입해서 지금 또 징계를 받을 처진데 안타까운 거. 그 이건 사장한테 근데 본인이 어긴 거는 이긴 있었구나 저번에. 근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다 사장이 잘못한 거고 사주한테 보고하려고 청와대 출입을 하는 것인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보고받으려고 그런 출입 그렇게 신청을 한 네. 건지 김호준 씨는 킹찬대님이요. 의도 네. 알바노 반복적이면 강 고의라고 봐도 됨. 로이백님이 지금도 문재인 정부 때인 줄 아는 거죠. 김어준 이 새 이모티콘 기 시대 적응 못하는 털보는 퇴출이다. 미엔느님이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해피님이 뉴미디어 중 제일 하바리 수준인의 겸공. 기본이 안 된 유튜브 언론 한심하다. 아예 발 못 들이게 해라. 유시민은 또 형식은 필요 없다. 뭐 그게 중요하냐고 할까? 그럴 것 같습니다. 티콩 5708님이 털보네가 이딴 식으로 행동하는데 어떻게 언론이냐? 이거야말로 하바리 그 자체. 하바리. 해피님이 문재인 때 엠바고가 없지 않았을까? 미리미리 누가 서로 알려줬었나? 요즘 안 되니 열불나서 개기는 거냐? 삼형제 불량마미님이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오징어 땅콩님이 윤건이 간신히 몰아내니까 뭐가 또 징글징글하네요. 이건 뉴미디어 같이 출입하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굉장한 민폐입니다. 그치, 엄청난 엄청난 민폐지. 민폐입니다. 함께 이상호 기자 싸잡아서 욕먹. 네. 이상호 기자 엄청 그러니까. 화날 것 네. 같은데. 이거는 진짜 빡치는 일이야. 그치. 아니 그냥 좀 너무 기초적인 거여서 이게 화끈거려. 내가 다 화끈거려. 그러니까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엠바고를 깬 게 두 달도 안 됐는데 이번에는 아예 오프를 깨. 이런 거 본 적 있어? 너 처음 봐. 없죠. 그것도 청와대 사장님 출입 근데 지금 기자가. 개빡친 거야. 지금 여기 이제 아니, 직업 너무 윤리 기본- 발동. 너무 기본이잖아. 그쵸. 그것도 행정한 청와대 거죠. 출입 네. 기자가. 사장님의 직업 윤리 발동. 이거는 여러 사람한테 민폐를 끼친 거예요. 네. 뉴미디어 맞아요. 기자단한테도 끼친 거고요. 뉴미디어 기자단 처음으로 발족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하겠다는 청와대의 입장도 제가 이게 좀 민망해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청와대 출입하려고 하면은 국회 출입 기본 2년 네. 깔고 가든가 아니면은 부처 출입은 5년 이상 해야 돼요. 그 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뉴미디어 기자는 그거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없었어. 그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허들을 안 만들어 놨거든요. 뭐 그래서 불거지는 문제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거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뉴미디어 받았을 때 막 이걸 이상하게 바라보는 쪽도 있었어요. 분명히 이 레거시 내에서. 근데 잘하면은 사실 할 말 없는 거지. 근데 뉴미디어로 들어왔는데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면 거 봐라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럼 이제 청와대도 민망해지는 거고 맞아요. 같이 들어온 뉴 미디어 기자들도 음. 좀 할 말이 없어지는 그치. 건데. 그 뒤이어서 신청하려는 기자들도 약간 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요. 되는 거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레거시들이 뭐랄까 뭐 자기들 이제 뭐 같은 기자실도 못 쓰고 못 쓰게 하고 뭐, 얼마나 막 네.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 냉단다고. 그렇죠. 근데 이 사안은 제가 그 취재를 해보니까 네. 현재 결과가 아직 기자단이 논의를 하고 있어요. 네, 기자단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심각해요. 청와대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네. 이 기자단이 뭐 1기자단이 있고 맞아요. 2기자단이 네, 있고 뭐 맞아요. 3기자단이 있는데 이 뉴미디어 이 겸공이 소속된 거는 이제 3기자단이고 거기서 이제 그 징계 수위나 이런 거를 3기자단에서 결정을 하나 봐요. 근데 3기자단에 아직 자체 그 간사가 안고 룰인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정해져 갖고 이 사안이 전체 기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게 깨진 거기 때문에 네. 요거는 3기자단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 그렇죠. 전체 네. 기자단의 그게 그 맞지. 논의가 그렇죠.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전체 1, 2, 3 기자단이 다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수위를 이제 춘추관청이나 이제 청와대 쪽에 전달하면 이제 뭐가 조치가 있겠죠. 네. 네. 아니 왜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걸 깬다는 게 진짜 실력은 보니까요. 네. 정치인도 여당일 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음. 야당일 때는 그 투쟁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가벼워요 몸이. 입도 가벼워도 되고 몸도 가벼워도 되고 한데 여당이 되면은 이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워낙 많아지고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때 이제 실력이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김어준 씨도 여당은 조금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야당일 때는 잘하긴 한 것 같은데. 야당일 때는 잘하지. 네. 나는 되게 편하게 얘기하잖아. 지금 김재원 기자는 얼마나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아니 괜찮아요. 네. 최고 권력을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 권력 청와대 뺀 최고 권력은 감시하고 있으니까. 김어준 잘 감시해야죠. 지금 되게 그 댓글에 재밌는 게 네. 있었어요. 뭐예요? 사장 언니 화낼 때가 제일 좋아.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좋아해 주셔서 좋습니다. 근데 또 겸공에서 이 사태만 있었냐? 이제 같은 날이죠.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출연을 했는데 또 뭐가 있었냐? 이번에는 이제 종량제 그 쓰레기 봉투 줄여서 스봉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청와대가 곧장 아니다라고 바로잡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얘기도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이제 그 스봉 문제를 이제 김어준 씨랑 쓰레기 봉투 얘기하다가 그 동안은 자율로 판매 제한을 했었는데 좀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약간의 1인당 판매 제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그때 코로나 때 그 마스크 판매 제한했던 좀 엄청난 그 파장이 있었고 뭐 북한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던 정책이지만 나중에도 우리 내리 속에 남아 있는 것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렇죠. 상을 이게 그 떠올릴 수밖에 없는 단어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한 상기를 거죠. 시키면서. 요 얘기를 하니까 이제 김어준 씨가 뒤에 이제 맞장구를 치면서 이제 이 얘기가 근데 왜 나왔냐?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네. 스봉에 대해서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구구 쪽이나 어떤 모종의 세력에서 뭐 스봉이 부족한 것처럼 마치 이렇게 퍼뜨리고 있다 가짜 뉴스를. 그러니까 요걸 바로 잡아야 된다는 되게 좋은 취지의 얘기였어요. 근데 요런 발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잘못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온 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김어준 씨는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실제 사재기를 불러일으키고 그게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지지율 떨어지라고 이렇게 만들어낸 가짜 뉴스 초기에 대응 안 하면 계속 구구 채널에서 돌더라고요라고 했는데 이 상황과 맞물리면은 뭔가 마스크 판매 제한 마스크가 없으니까 판매 제한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애초에 김어준 씨가 의도했던 취지와 되게 다른 방향으로 이게 흘러가 버렸어요. 보니까. 제가 있잖아요. 뉴스 브리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대본을 쓰잖아요. 그 쓰레기 봉투 대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쓰레기 봉투 넘쳐난다. 그치. 사재기 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제가 브리핑 가는 데마다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숫자도 알아. 6개월치 분량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가 안 적혀 있어요. 기초단체가.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딴 데 거 가져와서 돌렸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재생 올려도 1년에 우리나라가 한 14억 장 정도 쓴대요. 근데 그 14억 장을 쓸 만큼의 재생 연료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부족하고 사재기 할 필요 없고, 만약에 그렇더라도 정말로 떨어지더라도 그냥 검은 봉지에 넣어가지고 배출하면 된다. 이 메시지를 그 방송사 언론 브리핑 가서 계속 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판매 제한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 생각이 든 거야. 내가 브리핑한 게 잘못됐나? 뭔가 정말 뭔가 부족한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청와대에서 정정하는 거 보고 욕할 뻔했네. 이런 종류의 진짜 정책 혼선 메시지가 어딨나. 아니 그리고 바로 제한한다는 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날 아침에 이제 겸공에서 김성환 장관이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후에 경제 관련 비상 그 회의가 열렸고, 그게 끝나고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거죠.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 경제 점검 회의에서 쓰레기 봉투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것, 지역별 조정 등 역할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라고 얘기했고, 청와대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 제한은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 세게 뭐라고 한 얘기했어요. 거죠, 대통령. 제가 이 쓰레기 봉투 브리핑을 한 몇 번, 4-5번 한 것 같은데 대통령도 직접 나서가지고 부족하지 않다. 거기 뭐냐면은 이제 쓰레기 바로 전날이야. 쓰레기 보도 31일. 안 되는 워딩들도 좀 있어요. 다 보도 안 되는. 대통령 워딩이 뭐냐면은 이거 만드는데 한 5원 정도 드는데 우리가 100원에서 맞아요. 200원을 받는 이유는 그건 쓰레기 처리 비용이 때문이다. 행정 비용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막 다 했는데 그걸 봐가지고 지금 뒤엎어가지고 그거에 다 지금 온갖 언론이 기후부 장관 워딩으로 뭐 검토하고 있다, 뭐 판매 제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갔으니까. 근데 청와대도 한 6시쯤 돼서 나왔어요. 이게 아침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런 워딩이 기사가 돼서 사람들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지금 대통령은 바로 전날 국무회에서 상세하게 그런 내용 원가 얘기 뭐 원료 얘기까지 하면서 이거 사재기 조짐 보이는데 이거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 그거 김성태 장관한테 한 얘기였잖아. 31일 날도. 김성환 장관한테 한 거였잖아. 전날. 그리고 그 장관이 나와서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뭐야. 제가 아침에 쓰레기 봉투 얘기한 날, 라디오 나가서 얘기한 날, 그 다음 바로 손님이 김성환 장관이었어요. 김성환 장관이 거기 나와고 출연으로 하러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저한테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PD님한테 이렇게 되게 국정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이게 너무 편하면 이제 그 진행자가 너무 편했을 때 편한 분위기에서는 말이 이제 헛나올 수 있잖아요.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이제 잘못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김성환 장관은 뭐라고 또 얘기를 했는지 좀 궁금해요. 오늘 라디오 방송 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얘기를 했죠. 검토하지 않는다. 그거 아니다. 이제 마스크처럼 이제 구매 제한 같은 건 없다라고 다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주무부처 관련 부처 장관이 이제 사재기를 부추긴거나 마찬가지인데 또 바로 다음 날은 또 이제 청와대가 진화를 했고 다음 날 또 라디오 프로그램에 같은 장관이 나왔는데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진짜 어이없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요 청와대에서 이 김성환 장관한테 따로 뭔가 언질이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 회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제돼서 이게 브리핑 내용이 나왔지만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저는 야당 출입 기자니까 되게 편하게 얘기할게요. 야당 출입 기자는 책임은 없는 자리니까. 말씀하세요. 저는 얘기하기 부담스러워요. 저희 카톡방에다 제가 그 기사 올리면서 이런 미음치읓 정책 혼선이 어딨냐라고 올려놓고 대통령은 뭐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일하냐 제가 썼어요.
진짜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 그때 제 심정이 그랬어요. 뭐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 데리고 라디오에서 일하지? 저기 그 브리핑을 하면서 계속 저 스봉 재고 충분하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걱정했다니까. 구매 제한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이 틀린 내용이 돼버리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겠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그렇지. 수 있겠다. 내가 그동안 오보를 낸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내가 잘못 알았나? 왜냐면은 거기엔 특별히 더 신경을 썼어요. 이런 그렇죠. 종류의 것들은 네. 언론에서 나가는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뭐 내용도 되게 충실하게 이렇게 하니까 충분하니까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갑자기 구매 제한 한다고 하니까 진짜 나는 그치. 그럼 내가 정부 말을 그냥 완전히 받아쓰기만 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건가 이 생각이 빡 드는 그렇죠. 거지. 괜찮아. 야당 기자니까 괜찮아. 그렇지. 근데 아무튼 겸공이 계속 그냥 어제 하루 동안 네. 사고를 2건을 친 거예요. 일단 그 청와대 오프 깬 것은 이제 방송 나중에 사후 편집을 한 거예요. 드러낸 네,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사과 없이 그것만. 없더라고요. 그것도 참 그 대처도 비겁하다.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이 그것만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구독자와 시청자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죠. 우롱이죠. 네.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네, 얘기를 했으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정정 보도도 없고 근데 사과도 그거를 없이. 어떻게 정정할까도 좀 어렵기도 하다. 왜냐면은 아예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를 얘기해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걸 고치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왜냐면 그런 사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어떤 현안인지 뭐에 관련된 얘기인지 누구인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건 애초에 보도를 하면 안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하지? 야, 참 어렵겠네. 아무튼 신선한 아주 파격적인 잘못인 것 같네요. 맞아. 아니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과거에 겸공에 네. 그 탁현민 씨가 출연해서 맞아요. 했던 얘기도 뭐 맞아. 찾아봤더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과거에 2023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뭐 방미를 했는데 저 레이디 가가랑 뭐 블랙핑크가 오니 마니 뭐 하면서 뭐 돈을 누가 대니 마니 이런 논란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게 뭐 기사가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요 다음에 보면은 실은 이제 외교 행사는 열리기 전까지 포괄적 엠바고가 걸리는 게 상식이다. 상식이지. 그러면 그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밀 누설 행위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규명이 돼야 할 것 규명이 같다라고 돼야지. 하는 거니까 대통령의 행사는 포괄적 엠바고가 걸리고 그거를 언급하는 거는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탁현민 씨가 2023년에. 네. 그래서 이제 김어준 씨는 뭐라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질 바이든 여사가 블랙핑크를 먼저 요청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은 외교적 결례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저 때는 다 아는 것처럼. 그렇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근데 행으로 했으면. 이재명 정부 들어오니까 다 부셔. 다 엠바고 파기하고 뭐 비보도 다 깨버리고. 심지어 포괄적 엠바고 얘기도 듣고 나눴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면 아는 척을 했거나 아니면은 지금 의도가 있어서 깬 거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